어떻게 된 일인가요? 정기철이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돈이 없어졌어요. 이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정말 확실해요. 다른 곳에 두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나요? 정기철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서랍 안봉투에 넣어뒀다고요. 이춘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제 저녁까지도 확인했는데.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무료니까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로 하루를 엽니다. 이야기로 여는 하루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7시 정각 정기철은 경비실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는 여전히 형사 시절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죠. 퇴직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면도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는 습관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커피 한 잔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니 벌써 경로당 앞마당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오늘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기철은 일지에 똑같은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문장이 그에게는 일종의 주문 같았어요. 아무 일도 없기를, 평온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문장이었죠. 형사로 일하던 시절, 그는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며 인간의 어두운 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마지막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복잡하고 어두운 일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경로당 안에서는 벌써부터 바둑알 부딪히는 소리와 고스톱에 섞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 공기에 막걸리 냄새가 살짝 배어 있는 것을 보니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놀았나 보군요. 이춘자가 목소리 높여 무언가를 설명하는 소리도 섞여 있었죠. 78배 나이에도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경로당을 지휘하는 이춘자는 이곳의 여왕벌이었습니다. 그녀가 없으면 경로당 운영이 마비될 정도로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했어요. 어머, 박문수 어르신 또 절뚝거리시네. 어제 비 와서 다리가 더 아프신가 봐. 윤말순이 창가에서 중얼거리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76의 나이답지 않게 호기심 많은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는 윤말순은 동네에 살아있는 방송국이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모르는 게 없었고 특히 남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이 유난했어요. 박문수는 묵묵히 지팡이를 짚으며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80일의 고령에도 매일 빠짐없이 나오는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바둑만큼은 동네에서 따를 사람이 없었어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에 다리가 깔려 불구가 된 후로는 더욱 과묵해졌다고 했습니다.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지만 본인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늘 당당한 걸음으로 나타났어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은 장순자는 뜨개질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74살의 장순자는 늘 혼자 앉아서 말없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다른 할머니들과 어울리지 않는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불친절한 것도 아니었죠. 가끔 딸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가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는데 그때마다 장순자의 표정은 미묘하게 어두워졌어요. 아이고, 또 최만식 어르신이 늦으시네. 이춘자가 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79의 최만식은 예전에 작은 건재상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난 후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한때는 동네에서 꽤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 지금은 시간 관념도 없어지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오전 10시쯤 되자 경로당 분위기가 한층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바둑 한 판이 시작되고 고스톱에도 돌아가기 시작했죠.
이춘자는 구청에서 받은 공문들을 정리하며 이런저런 행정 업무를 처리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조진호가 나타났습니다. 70살의 조진호는 몇 달 전 이 동네로 이사온 외지인이었어요.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과 점잖은 말투 때문에 처음에는 호감을 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딘가 수상하다는 시선들이 생겨났죠.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가족이나 친척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어르신들, 점심시간입니다. 이춘자가 손뼉을 치며 알렸습니다. 윤말수는 여전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내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오늘은 특히 조진호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한 모양이었어요. 조진호 어르신, 고향이 어디라고 하셨죠? 윤말순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아, 부산 쪽입니다. 조진호가 애매하게 대답했죠. 부산 어디요? 저희 친척이 부산에 많거든요. 글쎄요, 워낙 오래됐어서. 조진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정기철은 경비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CCTV 모니터에는 평화로운 일상의 단편들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의 형사 본능은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작은 균열들, 숨겨진 비밀들,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분위기 말이에요. 오후가 되자 경로당은 더욱 북적거렸어요. 바둑대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고스톱에서도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춘자는 다음 주 행사 준비로 분주했고 윤말수는 여전히 이런저런 소문들을 퍼뜨리고 다녔죠. 장순자만이 유일하게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뜨개질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경로당은 다시 한산해졌습니다.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어르신들을 배웅하며 정기철은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지나갔다고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너무 평온한 일상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었죠. 경비실로 돌아온 정기철은 CCTV 모니터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오늘도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이군. 이번엔 정말 조용히 넘어가진 않겠어.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이춘자의 비명소리가 경로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정기철은 급히 경비실을 뛰쳐나와 경로당으로 달려갔어요. 이춘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책상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정기철이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돈이 없어졌어요. 이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이춘자는 책상 서랍을 뒤지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녀가 말하는 돈은 바로 경로당 공동기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어르신들이 조금씩 모아온 소중한 돈이었죠. 이 돈으로 경로당 냉장고도 바꾸고 의자도 새로 사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어요. 곧 소식을 들은 다른 어르신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윤말순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상황을 파악했고 박문수도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나타났어요. 장순자는 조용히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고 최만식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확실해요? 다른 곳에 두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나요? 정기철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서랍 안봉투에 넣어뒀다고요. 이춘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제 저녁까지도 확인했는데. 윤말순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 누가 경로당에 들어온 사람 있나요? 글쎄요. 평소처럼 다들 집에 가셨는데. 이춘자가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때 박문수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조진호 씨가 잠깐 들어오지 않았나? 모든 시선이 박문수에게 집중되었어요. 평소 말수가 적은 박문수가 이런 말을 하다니 모두가 놀랐습니다. 조진호 어르신이요? 윤말순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어제 저녁 7시쯤인가. 뭔가 깜빡한 게 있다고 하면서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박문수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춘자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때 가져간 거네요. 아, 이런. 잠깐만요.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정기철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윤말순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조진호 어르신 뭔가 수상했어요. 어제도 전화 통화하는데 목소리가 이상했다고. 무슨 전화요? 이춘자가 추궁했어요. 누군가한테 일단 며칠만 기다려라고 하더라고요. 돈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윤말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증거요? 이춘자가 장순자를 쏘아봤어요. 100만 원이 없어졌는데 증거가 뭐가 더 필요해요? 정기철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생각해 봅시다. CCTV를 확인해 볼까요? 그래요. CCTV 보면 다 나올 거예요. 이춘자가 동의했어요. 모두들 정기철을 따라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정기철은 어제 저녁 시간대 CCTV 영상을 되돌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몇 분 후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춘자가 조급하게 물었어요. 어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경로당 앞 카메라가 꺼져 있었네요. 정기철이 난처한 표로 말했습니다. 꺼져 있었다고요? 윤말순이 소리쳤어요. 전선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정상 작동하고 있거든요. 정기철이 설명했어요. 이춘자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증거가 없다는 얘기네요. 하지만 조진호 씨가 그 시간에 들어온 건 박문수 어르신이 목격하셨잖아요. 윤말순이 억지를 부렸어요. 바로 그때 조진호가 경로당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요.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눈치챈 조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다들 표정이. 이춘자가 참았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조진호 어르신, 어제 저녁에 여기 들어왔죠? 네, 잠깐 들렸었는데요. 조진호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때 뭘 했어요? 윤말순이 날카롭게 추궁했어요. 그냥 깜빡한 안경을 찾으러 왔었는데요. 조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경이요?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이춘자가 소리쳤어요. 아, 그게 돋보기 안경이요. 책 볼 때 쓰는. 조진호가 더듬거렸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윤말수는 조진호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고 이춘자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장순자는 여전히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최만식은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정기철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평온했던 경로당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것 같았어요. 사라진 100만 원을 둘러싼 의혹과 불신이 어르신들 사이에 끈끈했던 정을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 신뢰를 훔친 거예요. 절도입니다. 절도. 이춘자가 울분을 토했어요. 조진호는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상황이 너무 불리했어요. 정기철은 이 모든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경로당의 분위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어르신들 사이의 골은 더 깊어져만 갔어요. 조진우는 여전히 경로당에 나오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구석자리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억울함이 역력했어요. 윤말수는 마치 탐정이라도 된 듯 조진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다른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했죠. 어제 조진호 어르신 전화 받는 거 들었는데요. 분명히 돈 문제는 해결됐다고 하더라고요. 윤말순이 흥분된 목소리로 이춘자에게 보고했어요. 정말이에요? 이춘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당분간 조용히 지내겠다고도 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박문수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돈과 관련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니잖습니까? 박문수 어르신은 왜 조진호 편만 드세요? 윤말순이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확실하지 않은 일로 사람을 몰아세우는 건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박문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장순자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윤말순 씨, 남의 전화 내용을 그렇게 엿듣는 게 맞나요? 윤말순이 발끈했습니다. 엿듣는 게 아니라 우연히 들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100만 원이 어디 갔는지 찾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지도 않은 추측으로 사람을 의심하는 건 장순자가 차분히 말하려 했어요. 장순자 씨는 또 왜 조진호 편을 드세요? 윤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혹시 뭔가 아는 게 있나요? 장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말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러고 보니 장순자 씨 딸이 자주 오더니 요즘은 안 보이네요? 혹시 돈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장순자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 제가 들은 얘기로는 딸이 고급차 끌고 와서 엄마한테 돈 뜯어갔다던데요? 윤말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왜 딸이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요? 윤말순이 계속 몰아붙였어요. 이춘자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장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장순자는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과 피하는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남의 집안 사정을 이렇게 캐묻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남의 집안 사정이요? 윤말순이 비웃었어요. 지금 우리 공동기금이 사라진 마당에 무슨 남의 집안 사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의심하고 상처 주는 게 맞나요? 박문수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관계없다고요? 장순자 씨 딸이 돈이 급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닌가요? 윤말순이 목소리를 더욱 높였어요. 장순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제 딸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럼 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윤말순이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장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에요. 딸한테 미안한 마음에. 뭐가 미안해요? 이춘자가 궁금해했어요. 딸이 이혼하게 됐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장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딸이 혼자서 아이들 키우기 힘들어하니까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경로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장순자의 고백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적금을 깨서 딸한테 줬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장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윤말순이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다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더 의심스럽잖아요. 딸한테 줄 돈이 부족해서 우리 기금을. 윤말순, 박문수가 큰 소리로 제지했어요. 그만하라고. 남엄담은 죄 짓는 일이야. 박문수의 큰 목소리에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과묵하던 박문수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죄 짓는 일이라고요? 윤말순이 도리어 더 흥분했어요. 지금 도둑을 잡으려는 건데 그게 죄예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사람들을 의심하고 상처 주는 게 죄가 아니고 뭐야. 박문수가 지팡이를 바닥에 쾅 내리쳤어요. 정기철은 경비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라진 돈 때문에 시작된 의혹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서로를 의심하고 상처 주며 오랫동안 쌓아온 정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기철은 형사 시절의 본능을 되살려 사람들의 동선과 행동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과거 자식이 친구를 칼로 찔러 감옥에 간 후 죄책감에 경찰을 그만둔 그에게 이 사건은 마치 속죄의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경로당 주변은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정기철은 경비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낮에 벌어진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경로당 건물이 어둠 속에서 더욱 을씨년스럽게 보였어요. 조진호는 오늘 오후부터 계속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윤말순이 퍼뜨린 소문은 이미 동네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조진호 어르신이 예전에 다른 동네 부녀의 돈도 훔쳤다더라. 윤말순이 오늘 오후에 한 말이 정기철의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이에요? 이춘자가 눈을 번뜩이며 물었던 모습도 생생했습니다. 네, 제가 아는 언니한테 들었는데 조진호 어르신이 살던 동네에서 부녀의 활동비 50만 원이 사라진 적이 있대요. 그때도 조진호 어르신이 의심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기철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윤말순의 말은 너무 구체적이면서도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거든요. 게다가 조진호가 보여준 반응도 단순히 거짓말쟁이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정기철은 경로당 앞에서 인기척을 느꼈어요. CCTV 모니터를 확인해 보니 누군가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정기철은 조심스럽게 경비실을 나와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누구세요? 정기철이 손전등을 비추며 물었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본 사람은 조진호였어요. 그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 정기철 씨. 조진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 밤중에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정기철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게 조진호가 망설였습니다. 정기철은 조진호의 손에 들린 것을 자세히 보았어요. 그것은 돈이 아니라 약봉투였습니다. 그것도 장순자의 이름이 적힌 약봉투였어요. 이게 뭔가요? 정기철이 물었습니다. 조진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장순자 어르신이 버린 약봉투예요. 왜 이걸 가져가려고 하셨어요? 그날 그 돈. 조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안 훔쳤어요. 하지만 누가 훔쳤는지 알아요. 정기철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요? 장순자 어르신이에요. 조진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이 약봉투를 보세요. 조진호가 약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치매 초기 증상 치료제예요. 장순자 어르신이 치매 때문에 기억을 잃으신 거예요.
정기철은 약봉투의 라벨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정말로 치매 치료제였어요. 그날 저녁 장순자 어르신이 제가 경로당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오는 걸 봤어요. 조진호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런데 뭔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손에 봉투 같은 걸 들고 계셨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조진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게다가 장순자 어르신은 이미 딸 문제로도 힘들어 하시는데 치매까지 알려지면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정기철은 조진호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만약 정말로 장순자가 치매 초기 증상 때문에 돈을 가져갔다가 잊어버린 것이라면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들이 설명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정기철이 말했어요. 그래서 이 약봉투를 가져가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조진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갑자기 경로당 방향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였어요. 정기철과 조진호는 급히 경로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경로당 앞 유리창에 돌이 던져져 있었어요. 유리가 깨져서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정기철이 중얼거렸어요. 조진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까지.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동 같아요. 정기철이 주변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정기철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조진호를 완전히 매장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조진호 씨, 내일 아침에 모든 걸 밝히도록 해요. 정기철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조진호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정기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깨진 유리창 소식은 금세 동네에 퍼졌습니다. 윤말수는 이것마저 조진호의 짓이라고 의심했어요. 조진호 어르신이 화가 나서 돌을 던진 거 아닐까요? 윤말순이 추측했어요. 그럴 리가요. 조진호 어르신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박문수가 반박했어요. 박문수 어르신은 정말 끝까지 조진호 편이네요. 혹시 둘이 짜고 한 일 아닌가요? 윤말순이 의심의 눈빛을 보냈어요. 이춘자는 깨진 유리창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수리비까지 들겠네요. 돈도 없어졌는데. 경로당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며 한때 따뜻했던 공간이 차갑고 어두운 곳이 되어버렸어요. 정기철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오늘 안으로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오전 구청 공무원 김 과장이 경로당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손에는 공문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이춘자는 불길한 예감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춘자 회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김 과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무슨 일인가요? 이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로당 기금 도난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구청에서 결정한 게 있어서요. 이춘자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결정이요? 앞으로 경로당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 과장이 공문을 건네며 말했어요. 중단이요? 이춘자가 소리쳤어요. 왜요? 공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00만 원이 사라진 상황에서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어요. 경로당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도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조금이 중단되면 경로당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윤말순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돈 안 된 돈을 찾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시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김 과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춘자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그녀가 그토록 열심히 지켜온 경로당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돈을 찾을 테니까. 이춘자가 애원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김 과장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김 과장이 떠난 후 경로당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들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그때 이춘자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박문수 어르신, 이춘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네. 박문수가 놀라며 쳐다봤어요. 어르신이 그 돈 가져간 거죠? 이춘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박문수가 당황했어요. 어르신이 그날 저녁에 마지막으로 경로당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평소에도 돈 관리에 관심이 많으셨고, 이춘자가 소리쳤어요. 이춘자 씨, 정신 차리세요. 박문수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춘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 내놔요. 당장 돈 내놔요. 이춘자가 박문수에게 달려들었어요. 모든 스트레스와 절망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이춘자 씨, 정기철이 급히 달려와 말렸어요. 그때 박문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그 돈만 줬어. 그게 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박문수가 정말 돈을 가져간 것일까요? 하지만 훔친 건 아니야. 박문수가 계속 소리쳤어요. 난 그 돈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이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문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이춘자 씨가 책상에 돈을 그냥 두고 간 걸 봤어요. 너무 위험해 보여서 제가 잠시 가져갔어요. 어디로 가져갔어요? 정기철이 물었어요. 집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집으로 가져갔어요. 박문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럼 지금 어디 있어요? 이춘자가 급하게 물었어요. 박문수가 머리를 감췄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요? 윤말순이 소리쳤어요. 그날 밤에 뇌졸중 약을 먹었는데 그 약 부작용으로 기억이 흐릿해져요. 박문수가 괴로워하며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어요. 박문수가 돈을 가져갔지만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니요. 그럼 집을 뒤져봐야죠. 이춘자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겠어요. 박문수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그 순간 박문수가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와 혈압 상승 때문이었어요. 119에 신고해요. 정기철이 소리쳤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박문수를 돌봤습니다. 조진호도 자신을 의심했던 박문수를 걱정하며 함께했어요. 괜찮으실까요? 장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병원에 가봐야 알겠어요. 정기철이 답했어요. 구급차가 박문수를 데려간 후 정기철은 박문수의 집 열쇠를 받아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이춘자와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따라갔어요. 박문수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기철은 침실 서랍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옷장 안에서 비닐봉지에 곱게 쌓인 돈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찾았어요. 정기철이 외쳤어요. 정말이에요? 이춘자가 달려왔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로 100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박문수 어르신이 정말 지키려고 했던 거네요.
윤말순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정기철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이건 표면일 뿐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춘자가 물었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정기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가요? 조진호가 궁금해했어요. 정기철은 경비실에 보관해둔 CCTV 백업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가 따로 보관한 영상이 있어요. 무슨 영상이요? 이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실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정기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기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그 영상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정기철이 말하는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진 순간이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정기철을 바라봤습니다. 정기철은 컴퓨터를 켜고 숨겨둔 파일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기철 씨, 빨리 보여주세요. 이춘자가 조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기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CCTV가 하필 그 시간에만 꺼졌다는 게. 정기철이 말을 이었어요. 저는 별도로 백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말이죠. 정기철이 파일을 클릭했어요. 화면에 경로당 앞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는 돈이 사라진 그날이었어요.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춘자가 놀라며 말했어요. 영상에는 이춘자 자신이 경로당에서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는 분명히 돈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춘자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정기철이 영상을 일시정지시켰습니다. 이춘자 씨, 이 영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돈을 경로당에 두고 나왔다고요. 이춘자가 변명했어요. 하지만 영상에는 분명히 돈을 들고 나오시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정기철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윤말순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춘자 씨가 돈을 가져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라요. 이춘자가 눈물을 흘리며 부인했어요. 정기철이 계속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춘자가 돈을 들고 나간 후 약 30분 뒤 박문수가 경로당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10분 후에 다시 나오는데 그때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문수 어르신은 정말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했던 거네요. 장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 조진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말로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고 손에는 안경 케이스가 들려 있었어요. 조진호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윤말순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정기철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기철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그 다음날 새벽 영상이에요. 화면에는 새벽 5시경 이춘자가 다시 경로당에 나타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약 10분 후에 나올 때는 손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춘자 씨, 이건 또 뭐예요? 정기철이 물었어요. 이춘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정기철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춘자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정말 실수였어요. 그날, 저는 정말로 돈을 경로당에 두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이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혹시 도둑이 들까봐.
그래서 일단 집에 가져갔어요.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이춘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럼 왜 도난 신고를 하셨어요? 조진호가 억울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돈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이춘자가 울부짖었어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그래서 정말로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춘자가 고백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다시 경로당에 가신 거예요? 정기철이 물었어요. 네. 혹시 제가 정말 경로당에 두고 왔나 싶어서 다시 확인하러 갔어요. 이춘자가 말했어요. 정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춘자 씨가 돈을 가져간 것도 모르고 박문수 어르신은 빈 경로당에서 돈이 없어진 걸 보고 걱정이 되어서 집에 가져가신 거죠. 그럼 결국은 아무도 훔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조진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춘자 씨, 왜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윤말순이 따졌어요. 이춘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억이 안 났고, 나중에 기억이 났을 때는 이미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춘자가 바닥에 엎드려 사과했어요. 그럼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셨어요? 장순자가 물었어요. 이춘자가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게 무서웠어요. 경로당에서 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봐. 그 돈이라도 제가 지키고 있다는 게 제 자리가 있다는 증거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춘자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경로당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을요. 경비실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결국 아무도 돈을 훔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특히 조진호는 며칠 동안 도둑 취급을 받으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기철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상처받은 마음들을 어떻게 치유할지가 남은 문제였습니다. 경비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린 것은 정기철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이춘자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고 다른 어르신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기철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기철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윤말순이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이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이춘자 씨가 잘못한 건 맞잖아요. 우리를 다 속이고 조진호 어르신을 도둑 취급하고. 맞아요. 조진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며칠 동안 동네 사람들한테 도둑이라고 불린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이춘자가 더욱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때 갑자기 경로당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들 창밖을 내다보니 구급차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병원에서 돌아온 것이었어요. 박문수 어르신. 장순자가 급히 나가며 소리쳤어요. 박문수는 링거 자국이 남은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다들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에요? 박문수가 경비실 안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정기철이 박문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춘자의 실수, CCTV 영상,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진 과정을 말이에요.
박문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춘자 씨가 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이춘자가 박문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어르신까지 병원에 가시게 만들고 정말 죄송해요. 박문수는 잠시 이춘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 앞에 앉았어요. 이춘자 씨, 박문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이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개 들어보세요. 이춘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박문수의 얼굴에는 화가 아닌 깊은 이해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이춘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우리 다 외로워서 여기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박문수가 이춘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요.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 여기 오면 누군가라도 있으니까. 이춘자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닌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 심하게 했어요. 이춘자가 말했어요. 심하게 했죠.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윤말순이 눈물을 훔치며 끼어들었습니다. 박문수 어르신 말이 맞아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누가 우리를 챙겨줄 건데요? 장순자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미안해요. 제 일로 다들 신경 쓰시게 해서 장순자 씨도 잘못한 게 없어요. 조진호가 말했어요. 딸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뭐가 잘못됐겠어요? 조진호가 떠날 채비를 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디 가세요? 윤말순이 급히 물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계속 여기 있기가. 조진호가 머뭇거렸어요. 윤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조진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네. 조진호가 놀랐어요. 다들 미안하네요. 그쪽한테. 윤말순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윤말순 씨. 조진호가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모두 상처받았어요. 정기철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서로에게 돌리기보다는 함께 치유해 나가는 게 어떨까요? 이춘자가 다시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박문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장순자가 동의했어요. 저도 비밀이 있었고, 윤말순 씨도 성급했고, 조진호 씨도 오해받을 만한 행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기억력이 나빠서 이런 일이 생겼고요. 박문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기철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여러분. 뭐가 대단해요? 윤말순이 물었어요. 이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기철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춘자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정직하게 살겠어요.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조진호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조진호 씨. 이춘자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박문수가 천천히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해 볼까요? 우리 경로당 말이에요. 네.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기철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용서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웃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마저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경로당 앞마당에는 노란 은행잎들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로당 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정기철은 아침 일지를 쓰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도 별일 없었고 모두가 함께 웃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졌거든요. 경로당 앞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함께라서 다시 웃는 곳이라고 적힌 현판이었습니다. 이춘자가 직접 구청에 가서 부탁해서 만든 것이었어요. 정기철 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이춘자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이춘자 씨도 일찍 오셨네요. 정기철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은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생겼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또 이상한 생각을 할 것 같아서요. 이춘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정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춘자는 그 일 이후로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주 상의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해졌습니다. 경로당 안에서는 벌써 북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문수와 조진호가 바둑을 두고 있었고 윤말순과 장순자가 함께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 조진호 어르신 바둑 실력이 늘었네요. 윤말순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박문수 어르신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조진호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가르치긴요. 금방 저보다 잘 둘 것 같은데요. 박문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박문수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더욱 건강해 보였어요. 의사가 말하기로는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오히려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최고의 치료라고 했어요. 장순자 씨, 딸은 어때요? 윤말순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많이 안정됐어요. 요즘은 손자들하고 자주 놀러 와요. 장순자가 밝게 답했어요. 윤말순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사생활을 캐묻거나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어요. 대신 진심으로 걱정하고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장순자도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최만식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처럼 늦지 않았어요. 요즘 최만식은 시간을 잘 지켰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뭐 특별한 일 있나요? 최만식이 물었어요. 아, 맞다. 오늘 구청에서 연락 온다고 했지요. 이춘자가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그 일 이후 이춘자는 구청에 가서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어요. 자신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고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이춘자의 진정성을 인정해서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기로 했어요. 오후 2시쯤 구청의 김 과장이 경로당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이춘자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축하요? 이춘자가 궁금해했어요. 경로당 모범 운영 사례로 선정되셨어요. 다른 동네 경로당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셨습니다. 김 과장이 발표했어요. 정말이에요? 모든 어르신들이 놀라며 기뻐했어요. 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더욱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신 게 인정받았어요. 앞으로 다른 경로당에서 견학을 오실 수도 있어요.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이춘자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꿈만 같네요. 이춘자 씨 혼자 잘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해낸 거죠.
박문수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조진호가 동의했어요. 김 과장이 돌아간 후 어르신들은 모두 모여 앉았어요. 이춘자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저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그런 말하지 마세요. 윤말순이 말을 끊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맞아요. 가족은 서로 실수해도 용서하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장순자가 말했어요. 정기철도 경비실에서 나와 어르신들과 함께 앉았어요. 저도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우리 정기철 씨도 고마워요.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서로 오해했을 거예요. 조진호가 감사를 표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어르신들은 모두 한자리에 둘러앉아 막걸리 잔을 부딪혔습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이춘자가 잔을 들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들은 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경로당 창밖으로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고 실내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정기철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마음 깊이 감동했어요. 과거 자식의 실수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에게 이 어르신들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 보여준 선생님들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모든 어르신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정기철은 일지를 마저 썼어요. 오늘도 모두가 함께 웃었고 내일도 함께 웃을 것이다. 경로당은 이제 정말로 함께라서 다시 웃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선 더 이상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들 말입니다. 이야기로 여는 하루,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열어주세요.